안녕하세요. 상일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인드맵을 제 나름대로 마련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일단 제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제 이 사건이 있게 된 이제 그 혁명 전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혁명 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 지금 혁명 전에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금 무슨 사회였냐면 앙시엥 레짐이라고 해서 앙시엥이 이제 에인션트라는 말을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인션트 예전에 레짐 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제도가 상당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자, 신분제도가 모순이 있었는데 어떤 모순이 있었냐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구제도의 모순을 풍자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자, 이들이 지금 딱 봐도 여기가 1신분, 2신분, 이렇게 3신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지금 3신분 혼자서 1, 2신분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1신분과 2신분, 3신분, 자, 1신분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신분은 98%인데 이 2%밖에 안 되는 애들이 모든 세금 면제라든가 고위공직자를 독점한다든가 대주주가 되는 특권을 다 누리면서요. 모든 의무는 다 이쪽으로 이제 전가를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연결해서 보시면은 자, 정리를 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1신분 통직자와 제2신분 귀족이 있는데 이들은 다 합쳐봐야 2%밖에 되진 않았지만 세금도 내지 않았고 권한도 굉장히 막강하면서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제3신분한테는 세금 내라 그리고 권한은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평민계급들이 이제 제3신분들이 불만이 쌓여갔죠. 그 중에서도 제일 불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시민계급입니다. 시민계급을 조금 이제 프랑스 말로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유상계급, 돈 가진 사람들을 의미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었던 게 지금 불만이 지금 막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그 주변에서 이제 미국이 독립혁명에 성공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그 독립혁명을 지원했던 게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쟤네도 하는데 왜 우리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몽테스키어와 루소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계몽 사상가가 등장을 하면서요. 계몽 이제 꿈으로부터 벗어나라 즉 불합리한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계몽사상 여러분들 역사 1권 301쪽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지난주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구제도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해서 전개됐는지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인데요. 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굉장히 구제도의 모순은 지금 어떤 체제 하에 있느냐? 자, 바로 지금 절대왕정 체제 하에 있는 겁니다. 이 절대왕정 저번에 역사 1 마지막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루이 16세가 계속되는 전쟁과 그리고 사치로 인해 가지고 왕실의 재정, 그러니까 왕실의 이제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사치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그 베르사유 궁전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원사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정원의 모양을 자꾸 바꿨다 그래요.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 이제 자꾸 전쟁 일으키다 보니까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돈이 없게 되죠. 돈이 없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자, 루이 16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삼부회 모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삼부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세 개의 계급의 대표들이 모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직자 대표도 있었고요. 귀족 대표, 평민 대표. 그러니까 제1, 제2, 제3 신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좀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니까 돈 좀 더 걷어봐. 라고 이제 루이 16세가 명령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근데 이 3부에서 이제 평민 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야, 지금 이렇게 재정이 빵꾸가 난 게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특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야, 니네 성직자랑 귀족 이제 신분주들 이제 면세 특권 세금 내지 않는 그런 특권 폐지하고 니들도 이제 세금 내라. 그리고 우리 3부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항상 보니까 성직자, 귀족,
평민 각 계급별로 신분별 표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얘네 의사 한 표,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니네 쪽수가 니네 1, 2신분 다 합쳐서 561명이잖아요. 근데 평민은 59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우리는 1인 1표,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자.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신들의 의견이 이제 관철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권 신분층의 대표들과 이렇게 맞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왕과 귀족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죠. 거부하게 되니까 평민들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따로 테니스 코트에 모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요. 자, 서약을 합니다. 자, 무슨 서약을 하느냐? 자, 오로지 이제 평민들만 모인 겁니다. 지금 이 두 신분이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자, 자, 오로지 평민들만 모여가지고요. 자, 국민의회를 결성을 합니다. 국민회를 결성을 하고요. 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이 되게 유명한 그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국민의회가 결성돼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자 이 루이 16세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이 국민의회를 자꾸 탄압을 합니다. 자꾸 탄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해산하려고요. 국민을 아예 제체를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분노합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제도의 상징, 앙시앙 레짐의 상징인 어디냐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스티유 감옥은 어떤 데였냐면요, 정치범 수감소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두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이 정치범 수감소를 습격을 해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는데, 이유는 뭘 얻기 위한 거였냐면 화약과 무기를 얻기 위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무기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 무기들이 있는 곳을 습격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된 혁명은 이제 굉장히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요. 안 그래도 흉작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거운 세금까지 이제 시달리던 농민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영주나 귀족의 성, 그리고 저택 같은 것들을 이제 습격하면서 봉건문서 같은 것들을 막 불태워버립니다. 봉건문서, 그러니까 막 노예문서, 그다음 제3신부는 뭐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문서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회가 농민들의 이제 불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봉건제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자유, 평등, 그리고 국민 주권, 그리고 재산권 보호 같은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던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요. 자, 교과서 이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자, 1789년 자, 국민의회가 채택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1번 보면 자, 인권 선언에 담긴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서술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제 1조. 자, 인권 선언 제 1조.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혁명의 기본 이념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요.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하늘이 인간에게 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하늘 천자를 쓰고요. 부여할 때 부자를 쓰고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권입니다. 하늘이 인간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천부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권, 자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자연권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권리란 자유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해서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이념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시민은 법률 제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법률 제정, 법을 세울 수 있는 입법 참여권, 법을 만드는데 할 수 있는 입법 참여권에도 입법 참여권도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다.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잖아요. 이거 왜 안 써지지? 소유권까지 자, 혁명의 기본 이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자, 시민 계급 부르주아지. 자,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걸 유산 계급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조항을 위자료에서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거죠, 이거 17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까지 마쳤. 자, 절대왕정에서의 사치와 그리고 양실 재정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삼부회가 도집이 됐고, 그 삼부에서 이제 평민들이 요청을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평민들만으로 테니스 코트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국민의회가 결성이 됐고, 자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고 하자 화가 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라고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근데 이 입법 의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을 잘 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 주변 국가들 이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 나라에도 이제 혁명이 파급되면 어쩌나라고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자꾸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입법위회가 화가 났던 거죠. 야, 니들이 뭔데 지금 우리를 간섭하냐라고 하면서, 자 입법위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요,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져요. 프랑스군이 계속 지다가 조국의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용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혁명 전쟁 지금 계속 있죠. 얘네랑 계속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죠. 식량은 부족하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과격해집니다. 파리의 시민들이. 그래서 그 파리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해버립니다. 왕궁을 습격해가지고요. 그리고 급진파가 세력을 장악을 해요. 좀 빨리빨리 더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국민 공회를 결성을 합니다. 입법위원 대신해서 국민 공회를 결성해가지고요, 공화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요, 대표를 뽑는 겁니다. 대표를 뽑는 거인데, 이 공화정을 수립하니까 루이 16세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쳐요. 이걸 탈출하다가 근데 잡힙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때를 이제 배경으로 했던 게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하는 이제 만화 영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후에 계속해서 혁명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물가 폭등하고 생필품 부족으로 혁명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이때 야 이거는 지금 여러 사람 의견 들어주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로베스피에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해서요,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합니다. 대내적으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데, 근데 이 공포 정치가 국민들이 더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이 고조되니까 보수파가 이제 로베스피에로와 급진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을 사자입니다. 죽여가지고 이제 총재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총재는 총 5명의 총재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가지고, 자, 이 총재 정부 역시 마찬가지 혼란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 이제 나폴레옹이었던 겁니다. 이 나폴레옹은 어떤 일대기를 가지고 영웅에 등극을 했었냐 하면은요, 나폴레옹 당시 이태리와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인기가 막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이 인기를 이제 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총재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통영 정부의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해서 이제 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제 1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정 개혁으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더욱 높아집니다. 되게 정치 잘한다 나폴레옹. 그래, 야 네가 이제 황제해도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황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외 전쟁을 시도도 해요. 유럽을 정복하는데 영국 백원 다 먹었다고 합니다. 영국 백원 다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전도 편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일한 세금 징수 체제 같은 근대적인 법전들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회복했지, 법전 편찬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도 널리 보급을 했지. 자 그리고 이제 국민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자, 왜 국민국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 하면, 국민들이 이제 주가 되고요. 국민의 자유, 프랑스 의회가 정한 단일한 법체계 안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게 되는 이제 국민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교육도 실시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교육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황제가 언제 몰락을 하게 되느냐? 욕심이 사람이 끝이 없다 그랬죠. 아까 누구 빼고, 영국 빼고 다 유럽을 정복했는데 이게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자, 영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영국을 고립시켜 버리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 육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쟤네랑 하지마, 교류하지마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거를 어겨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혼내주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원정길을 오르는데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겁나 춥죠. 러시아 겁나 춥습니다. 자, 혹한과 러시아 군대에 굉장히 교묘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미리 그 마을을 비워버린 겁니다. 다 태워버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완대 벙 칩니다. 뭐야 얘네 어디 갔어? 이랬는데 러시아는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상태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먹을 건 없고 그 상태를 노려가지고 러시아가 칩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에 패하게 되는데요. 이 러시아한테 지게 되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동맹군들이 다시 이제 나폴레옹한테 덤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바 섬으로 이제 섬해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근데 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여기서 또 재기를 합니다. 섬을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재기해가지고요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근데 이후에 영국을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워털루 전투까지 이제 벌이게 되는데 집니다. 져가지고 결국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하면서 나폴레옹의 생은 끝나게 됐던 겁니다. 자, 교과서 이제 117쪽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프랑스 혁명과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좀 제각각이었던 것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도량형이 통일이 됐다. 그리고 지방이 중앙국가의 행정 체계 속으로 통합됐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징병제, 군대 가라 남자들. 우리 단일한 세금 징수 체제. 세금이 원래는 중구난방으로 막 맺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하나의 통일된 국가니까 하나로만 걷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한 세금 징수 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은행,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것들을 설립해가지고요, 이제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봉건제가 폐지되면서 사람들은 프랑스 국민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래도 이제 국민국가가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국민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단일한 법 체계 안으로 이제 모든 국민을 나라는 이제 국민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이 되어서 자유평등 사유재산권 그리고 노동과 계약의 자유 등 내시민법의 기본 원리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국민국가가 이전의 절대왕정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다른 게 의회를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했죠. 그리고 고유 영토, 공통의 역사, 문화, 단일한 법 체계 등을 갖추는, 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징병제 그리고 세금 징수 체계 같은 굉장히 좀 잘 짜진 그런 체계들을 갖추고, 법전도 갖췄고 도량령도 갖췄고 지방이 국가의 행정 체계 속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 그냥 잘 요약해서 쓰시면 여기 답이 잘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계속 이어서 118쪽부터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발전하는데 다음 강좌로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이거는.